생활과 윤리 47번째입니다. 평화와 공존의 윤리. 통일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개인적, 국가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보는 건데요. 누구나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만 모아놨습니다. 일단 당연히 평화겠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평화로운 국가를 지향합니다. 한반도에서 이 평화는 이제 세계 평화로 바로 이어지겠죠. 다음 두 번째는 자유의 가치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선택에 따른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지향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지향하는 그런 가치 아니겠습니까? 요 자유 쪽에서는 이제 북한이 약간 주민들이 좀 억압된 그런 면이 있잖아요. 통일을 통해서 그런 북한 주민들한테도 이런 자유의 그런 가치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겠죠. 다음 세 번째로는 인권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 국가를 지향해야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이라는 게 있어요. 1997년 유엔 인권 소위원회가 이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는데, 북한에서 뭐 고문을 한다거나 공개 처형한다는 것, 이런 것 되게 많잖아요. 정치범 수용소가 아직까지 있고, 뭐 매춘, 영아 살해, 외국인 납치 등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을 막 납치해간 그런 사례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한 각종 북한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 이런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이제 유엔에서 늘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을 모든 사람들 보편적인 그런 가치죠. 평화, 자유, 인권의 가치가 다들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는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통일 국가를 우리는 지향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정의, 모두가 합당한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국가를 지향하는 거죠. 북한은 출신 성분에 따라서 각종 차별과 혜택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고요. 남한은 양극화에 따른 그런 분배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이제 사회 정의,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그런 가치겠죠. 그래서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총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평화, 자유, 인권, 정의,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다음 남북 통일을 위한 노력,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크게 2가지 차원으로 보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 국가적 차원. 자, 개인적 차원에서는 소통과 배려를 실천해야 된다. 통합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 간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통합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이탈 주민들, 북한 이탈 주민들 있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이 현지 우리 남한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서로의 입장을 배려를 해야 되지, 너무 자기네 일방적인 어떤 입장. 그동안 북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북한의 체제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온 거죠. 그러나 우리 남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다 보니까 특히 그 경제 체제가 다름으로 인해서 겪는 갈등이나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서로 배려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죠. 저도 우리 학교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제 강사님으로 모셔서 강의를 듣곤 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배려하는 노력에 의해서 동북구에서 이제 적정기술 탐구반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참 좋은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선배님들 그렇게 활동했었어요. 다음 두 번째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자, 북한 정권은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죠. 핵무기,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은 완전히 우리가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동포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 역시도 그런 북한 정권 실세들에 의해서 많이 인권이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인권을 우리가 개선해 줘야겠죠. 그래서 북한 주민을 무작정 이렇게 배척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죠. 통일은 나와 상관이 있고 언제든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독일이 이제 통일되는 과정이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해왔지만 그 통일되는 과정은 진짜 격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통일이 나와 관련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 통일했을 때 나의 진로, 나의 미래가 분명히 이제 달라진다는 것.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통일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다음 국가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안보 기반을 구축해야 되죠. 그리고 신뢰를 형성해야 되고요. 평화 통일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통일할 거라고 우리 군사력을 없애버린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군사비를 우리가 지출해야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위협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방어할 수 있고 최소한 방어할 수가 있는 거, 혹은 누군가 다른 나라에서 공격해 왔을 때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췄을 때 함부로 우리나라를 대하지 않겠죠. 다음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이 강화되어야겠습니다. 그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 이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하는 게 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을 정말 함부로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서 독일의 역대 수상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인근 국가, 국제사회에서 그래, 독일이 많이 이제 반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때 피해국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통일을 이루었을 때 주변 국가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주변 국가들한테도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다음에 평화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협력을 강화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어떤 가치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가, 다음에 남북 통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시고요. 궁금한 거 질문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